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과 관련해서 매일 지금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전국에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김남국 의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또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이 중요한 의정활동 와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해왔다. 이런 의혹이 큰 후폭풍을 낳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할로윈 참사 책임을 따지는 지난해 11월 이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나온 이야기를.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 김남국 의원의 투자 행태를 보면 전문가들보다 더 어떤 전문가적인 투자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네. 뭐 100억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졌냐면 예.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 지갑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지갑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누구 건지를 대충 알면 네. 거기 들어가 보면 이 접속했던 시간, 투자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하. 그래서 그 시간을 추적을 해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본인이 예전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유명한 이모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할 때라든지 헬로윈 참사 따질 때라든지 검수완박 따질 때라든지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그 투자를 했던 기록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투자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열리는데 14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던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죠. 야.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본업은 사실상 투자가였고 예. 실제로 부업이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에서 중요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손에 이제 가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화장실 같은 데 가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과 이걸 따져보면 자기 자리에서 그 CCTV 화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 투자했던 암호화폐, 그 가상화폐가 예.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뭐 수십 개가 될 정도로 많고 또 더군다나 이 어떤 그 가상화폐를 거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말고 따로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건적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 보면 거의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에 거의 몰입해서 하루 종일 가상화폐 투자를 지켜봤던 요즘 뭐 젊은이들 또 이 주식 투자 조금만 하면 네네. 매일 휴대전화 보잖아요. 예, 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주식 단타가 이 복싱이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 이러면서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요. 24시간 돌아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조승현 부위원장께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얘기의 지금 중점 첫 번째 이야기는 의정 활동을 하는 그 의회의 중요한 순간에 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지난주 5월 3일 수요일 날 또 쇄신의총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쇄신을 해야 될 때고 아주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내일 오후 4시에 또 의총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 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 첫째로는 도덕적 책임 부분,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 부분, 세 번째는 법률적 책임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예. 첫째 일단 엄청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정활동 시간에 특히 헬로윈 참사 시간에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건 네. 아주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도덕적 책임을 현재 지고 있고요. 정치적 책임으로는 국회법 29조의 2에
국회의원은 영리를 추구해서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판특위에서 심판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위반을 할 경우에는 예.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네. 법적인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법안을 발의했다든지 하면은 이해 충돌이 될 것이고 그렇겠죠. 이 돈을 갖다가 공식적인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만약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가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뇌물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첫 번째 이해 충돌 문제는 조금 아직은 검증된 게 없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법안 발의 문제는 지금 공동 발의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이해 충돌 지금 제가 말씀 실수했습니다. 뇌물죄라든지 대가성 여부를 했을 때는 공동 발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발의를 했을 텐데 공동 발의 형태는 그 정도에 비해서는 아주 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앞으로 있어야지만은 이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소지 그리고 국회법 29조 얘기하셨는데 이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의원이 중요한 의정 활동 시간에 일단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코인을 거래한 것 이거는 징계가 가능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징계는 저는 뭐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공무원들도요. 네. 근무 시간 중에는 주식 거래나 코인 거래 못 합니다. 보통 그거는 법에 의해서 아마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다 징계 사유예요, 이미.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마 저는 초유의 사태라고 봐요. 아. 이런 국회의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보는 사실 사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은 나중에는 검찰 수사는 뭐 기본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네. 입법 로비, 그러니까 아, 입법을 그 부분. 발의해 주는 그 대가로 예. 코인에 관한 정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 지금 국민적 분노가 너무 심하고 특히 2030에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을 떠나서요. 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기들이 존립하려면 아. 어느 정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하려면 저는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봐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자진 사퇴해라, 아. 출당해라, 탈당해라 이제 이 차원을 이미 넘어섰고요. 예, 이제는 제명까지 이제 그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정 활동 내에서 이제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양당이 모두 다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들여다 보면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코인 거래했다 의혹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 청문회 당시에 김남국 의원의 발언 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목소리 함께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아, 청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을지 예.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네, 사실 다시 봐도 조금 부끄러운 장면인데 예. 단순히 이게 투자를 했다 그래서 문제로 삼는 건 아니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이 국회 법사위에서 저 회의를 진행 중에 저런 좀 엉뚱한 발언을 한 거 두고 사실 코인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저런 엉뚱한 발언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런 의혹이나 그리고 그런 실망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비판받고 있는 지점은 단순히 코인 보유를 많이 했다거나 뭐 재테크를 열심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여러 갈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임위 시간에 의정 활동에 뭔가 전념하지 못하고 본인의 사적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입니다. 네네. 특히나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였습니다. 예.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라는 상징성 있는 분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코인 거래가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당에서 당연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당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윤리감찰단에서 감찰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윤리감찰단에서 이 부분을 빨리 들여다보고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이제 이거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투자 내용을 좀 짚어봐서 의문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요,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좀 위험한 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김 의원이 사면 또 시세가 이제 3-4배까지 올라가서 이제 뛰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 공급자 또는 이 중개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문가에 가깝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현정 의원님께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투자한 이 코인이 뭐 한 4-5가지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지금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코인 자체는 40개가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코인 거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잡코인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코인 말고 네네. 그러니까 신생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생 코인 같은 경우는 이 클레이 코인이라는 이 페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 이 클레이 페이라는 코인은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한 600만 개 정도가 이제 발급이 됐는데 예. 문제는 이 김남국 의원이 600만 개 중에서 240만 개를 본인이 소유를 했어요. 3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게 가격이 뭐 10원 뭐 얼마 하다가 갑자기 3,000원까지 뜁니다. 이야. 자, 그러면 이 3,000원까지 뛰는데 그러면 이 코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급전직하로 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코인은 10원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겉으로는 이게 손해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전문가들은 뭐냐면 작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그 코인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한층 올려놔놓고 그 발행업체하고 짜는 거죠. 즉 발행업체 입장에는 그렇게 올려가면 수익을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뒤로 실질적인 그런 손해를 보상해주는 뭐 이런 방식의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보고 또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 이 거래소에 네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말고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답니다. 이거를 본인이 수십억 원씩 이렇게 그 거래를 하면 예. 본인이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코인 자체의 어떤 주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고 아하.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라든지 이재명 펀드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한 6억 정도 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코인 시장에 직접 뛰어 플레이어로 뛰었고 예. 또 하나는 국회 의정 활동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활동을 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전문가들도 이 정도의 전문가는 거의 뭐 고수가 거의 이제 이거는 최고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이 안 된 코인이나 사실 신생 코인 같은 거에 저희 일반인들이 사실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큰 예. 금액을 더군다나. 근데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직접 거래한 코인 무려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거의 코인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잘 모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전문가인데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거의 업자 수준으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업자들과 거의 동업 형식으로 이 들어가서 작전을 만들고 빠지고 그다음에 뒤로 돈이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사기의 그 기본적인 사실 주식 거래에 있어서 예. 그 작전주들 하는 게 이런 게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과연 그 김남국 의원이 네.
그 업자들 누구랑 저런 일을 했을까 이거 아마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장을 기각했었잖아요. FIU에서 했던 거. 네네. 그럼 잘 살펴보면 뭐냐면 사람을 구속하는 거는 기각할 수 있어요. 왜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FIU가 의심된다 그러면서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다 내줘요. 그 발부를 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그 검찰의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은 이거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 게임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예. 빨리 출국 금지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금 진상조사단은요, 김 의원이 에어드랍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에어드랍이라는 건요, 코인 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상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무상 코인 불법 로비 의혹,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현재 변호사님, 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일단 확인은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은 진상조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말씀 예. 주신 것처럼 에어드랍으로 받았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유했던 코인 중에 뭐 어느 일정 부분을 에어드랍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내고 코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어떤 마케팅이나 이벤트성으로 처음에 코인이 발행될 때 어떤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코인을 예.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에어드랍이라고 하는데 예. 김남국 의원은 관련해서도 만약에 본인이 에어드랍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케팅 일환으로 그리고 익명의 투자자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진상조사단이든 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든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에어드랍으로 많은 양을 받았거나 그 예. 김남국 의원만 특정해서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케팅의 일환으로 김남국 의원이 소에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에어드랍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네네. 현재까지로서는 뭐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았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방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익명으로 받았다는 거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 의원은요, 에어드랍은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면서 로비 의혹은 황당무계 그 자체다. 엄청난 손해가 명확한데 황당한 기사가 나온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좀 이런 그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대응은 아주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뭐 뭘 걸 거냐 이런 얘기도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 발언했을 때도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일단 커뮤니케이션 기본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부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법률 대응을 할 때 과잉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정치적인 특히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부를 추구했다는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화를 불러일으키기만 하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 책임만 더 커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로비 의혹은 김남국 의원은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 의원은 2021년 12월에 위믹스 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가상화폐를 헐값에 넘겨받았다면 그것도 로비다 이러면서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겠는데요. 네. 저는 김남국 의원한테만 로비를 했을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게임을 할 때 게임머니가 나오면 네네. 그건 보통 거기서만 사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게임 업자들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네. 이게 거의 공통적인 그 로비의 어떤 목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법안을 좀 그러니까 합법화시켜달라. 이런 로비를 아마 계속 해왔다라고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지금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남국 의원한테 예. 그런 로비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입법 발의에 가담을 했고 그게 자기가 대표 발의를 안 했을지라도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거는 그 대표 발의자 누군가를 또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고요. 네네.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조사하는 것이 시드먼 종잣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해서 구입한 거 말고 그 전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런 거 투자했냐, 요거까지도 민주당에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재산 등록을 한 11억 원 정도 했습니다. 예. 매년 이제 재산이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15억 원 정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위믹스라는 그 주식,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이거 주식을 판 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9억 4천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재산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9억 4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가 한 440만 원밖에 인출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당에 설명하기로는 가상화폐 투자한 거를 조금 현금화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즉 앞뒤에 지금 설명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위믹스라는 이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럼 초기에 무슨 돈을 했을까?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액수가 보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믹스라는 업체가 아까 우리 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P2E 방식의 어떤 그거를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많은 주식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위믹스라는 데에서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 즉 이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이 조사위원회 핵심은 처음에 출처가 어디냐는 건데 저는 이거 쉽게 밝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게 꽤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왜 본인이 지금 이 지갑을 까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돈으로 한 건지는 뭐 밝히면 되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좀 의문스러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 자체가 뭔가 어떤 이 게임 업체 로비 자금이 아니었나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확대되고 있으니까 김남국 의원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거 빨리 공개하면 됩니다. 빨리 공개하면 이런 더 이상의 어떤 추측성 보도 안 나옵니다. 본인이 지금 SNS에 계속 뭐 추측성 보도하면 법적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대응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밝히시면 돼요. 일단 김 의원은 전세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이런 발언을 또 한 적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어서 하는 말마다 다 믿을 수 없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 행진을 계속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그리고 깊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 손이었으며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의 보유자라고 합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 때문에 가상화폐를 좀 공식 화폐로 받아들이는 이 절차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투기로운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 코인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검찰 수사는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 수사 얘기 계속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검찰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 검찰 수사 전에도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금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학 기술 발전에서 그게 수반되는 우리 효과인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이전에도 이미 사용자들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지갑을 보고 그 지갑을 통해서 얼마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긴 한데요. 이러한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걸 캐가지고 충분히 보도가 된 다음에 검찰은 바로 이제 포토라인을 세우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 시점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이 금융정보 분석원 FIU의 이제 박정원 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처음에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FIU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한 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박 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FIU에서 좀 충분히 근거가 수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거래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거래소에서 AI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지금 자금이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네. 이게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FIU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FIU에서도 이걸 뒤져보니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FIU 안에는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네. 전체 건수 중에 한 4%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심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네네.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통보가 됩니다, 본인한테.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그 뭉치 돈으로 거래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쪼개기로 이제 거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0억 단위 뭐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예. FIU가 이거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쪼개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에다 수사를 했고 남부지검에서는 2차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계좌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이거 판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기각을 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특정한 지갑 하나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축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 기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남국 의원은 미리 알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본인이 투자 규모를 축소를 계속 쪼개기로 해서 거래를 그 시점에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정명치 의원님 지금 보면은 아까 기각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의 그 내용을 보겠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신 구속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FIU에서 의심 거래가 확인이 돼서 넘겨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왜 기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보통 그 FIU에서 그 계좌가 이상하다라고 네네. 보내주는 거는 대부분 그건 영장 발부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뭔가 사람이 구속되는 게 당장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해주고요. 그건 뭐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계좌 보겠다고 하는 영장은 다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 2번이나 안 해줬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라인 펀드 사태 때요. 예. 그 2차 영장 청구 기각하신 그 판사가 이 판사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으면 국민적 분노가 또 높아지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는 빨리 이 계좌 압수수색하는 영장 발부해줘야 돼요. 판사가. 네. 예. 그래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수사를 좀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도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정서에 이미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 혼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끝날 문제인가. 코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먼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의 발언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민주당 내에서 내일 일요일 이제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 열린다고 했습니다.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 주재로 이번 의총이 열리는데 이 투자 논란에 대해서 아까 잘못됐던 것이다라는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선 어떻게 의견들이 생각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일단 내일 의원총회도 있겠지만 거기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걸 어떻게 책임지는 것인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나 제명 이런 정무적인 판단,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인 대응보다는 네네. 오히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회가 정치가 점점 투명해지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하고
보좌진까지도 예. 전부 이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에 구멍이 난 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급 이상만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5급 선임 비서관들도 정책을 위반하고 이 업체들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예. 5급 이상의 재산 공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공직자들이 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절대 부를 누려서는 안 되고 정관예우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걸로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를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장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민주당이 지금 답을 내놓지 않으면 네네. 저는 2030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났는데 이 친명계죠. 김용민 의원이 SNS에 민주당은 서민도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당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사태와 관련된 좀 발언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계 좀 강성 지지층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흔들기 아니냐 아니면 또 이러면서 김남국 의원 또 뭐 릴레이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강성 지지층과 의원들의 좀 움직임은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김남국 의원을 뭐 두둔하고 뭐 응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왜 김남국 의원의 재테크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냐. 사실 이게 재테크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일 텐데요. 네. 예. 결국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로비 의혹이라든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불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뭐 객관적인 근거가 명백하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무턱대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지자분들께서 좀 안고 가자, 좀 편을 들어주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그 부분을 정말 명확히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나누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네네.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 서민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거기서 더 부를 늘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건 괜찮고 민주당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대응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분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세금을 갖다가 걷어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게 배분인데 그러면 네네. 누군가의 양보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누군가한테 양보를 하려고 그러면서 본인은 양보하지 않고 탐욕을 누린다면은 그 예. 말을 정치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 혐오가 발생하고 정치인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대응을 하지 말고 일단 반성을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직자들은 부를 추구하지 않는 예.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민주당의 아젠다가 돼야지 민주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1주년이었던 지난 10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됐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하고 국민 소위가 있다. 사흘 연속 지금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의원님. 자, 우선 지금 참여연대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공직의 그 뭐 저수지였습니다. 예. 참여연대 있는 분들이 다 공직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 뭐 장하성, 김상조, 조국 뭐 등등 해서 다들 이제 공직을 거쳐 가는 분들이 참여연대 정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자, 그만큼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 해서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자, 이번에 지금 장관들 그걸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한 거죠? 전 좀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에 뭐 인구 배분이나 등등 어떤 원칙에 따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본인들의 설문조사 뭐 회원들한테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1등이다, 6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정성이 있을까요? 그다음 세 번째, 한동훈 장관을 정치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치검사는 정치의 어떤 적인 사건을 편파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정치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쭉 이력을 보면 이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지금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뭐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했고요. 네. 또 그다음 다른 수사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단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과연 그 정치검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정치검사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정치검사의 기준이 뭐냐? 저는 그걸 먼저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네네. 네. 정치검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정치 권력이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 검사를 그 정치 권력에서 눈치 보거나 수사를 한 사건 중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네네. 수사를 안 한 사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덮은 수사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3가지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혐의를 가지고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런 당무 개입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똑같은 잣대를 안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은폐하는 각오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모님의 땅 투기 사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최소한 3건의 사건은 검찰 권력을 위해서 덮은 사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참여연대가 지금 뭐 5년 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정권 요직에 들어가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정치검사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조선제일검이라고 수사 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조선제일검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예. 활동하고 있다면 그건 정치검사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네. 가운데 네네. 참여연대가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말까지 나왔었냐면 만사 참통이라고 그래갖고 예. 참여연대로 다 통한다 그랬어요. 네, 모든 네. 여직을 그 참여연대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 무슨 중립성을 갖고 있다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핵심은 그거라고 저는 보여요.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네.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짜뉴스 이 퇴치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 언론 시민행동과 공영방송 보도를 감시를 해왔던 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좀 악영향을 끼친 뉴스들 또 가짜뉴스 좀 선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를 꼽았어요. 예. 이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30-40%나 돼요. 네. 그만큼 가짜 뉴스가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자 대표적인 게 막 청남로 술자리 사건. 네네. 이 사건은 이미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뭐 본인이 방송에 하다가 퇴출돼서 지금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 후원금 1등 했지 않습니까? 많이 네. 받았지 않습니까? 다 예. 채웠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저는 악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